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국힘당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견의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아마도 지난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볼 수 있겠죠. 장영하 씨는 이후에 자신이 보유한 1200명의 기자들의 이메일로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육성 파일을 전송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장영하라는 인물이 뭐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재명 파일을 공개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장영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이분 1958년생이십니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199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지만 떨어집니다. 2016년에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에 출마하지만 역시 떨어져요. 그리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역시 떨어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굉장히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경기도에 애착이 있다라는 것 정도죠. 3번이나 낙선을 했으니 아마 속이 쓰리긴 할 것 같아요. 이보다 장영하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사건일 것 같아요. 이재명 조폭 연루설 하면서 이런 돈다발 사진 공개됐던 거 기억나시죠?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인데 조폭입니다. 현재는 공동 공갈협박,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장영하 변호사에게 돈다발 사진을 제공한 거거든요.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국힘당 김용판 의원은 이걸 그대로 받아서 주장을 하죠. 이재명이 조폭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철민이 제공한 그 현금 다발 사진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박철민이 제공한 그 사진은 사실 전혀 엉뚱한 사진이었어요. 그게 바로 밝혀집니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의혹부터 제기한 국힘당은 오히려 감사장에서 개망신을 당했죠. 그 의혹과 돈다발 사진을 박철민과 함께 공개한 게 바로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이후 장영하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며 무슨 자신감인지 기자회견까지 열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이 또 코미디입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집무실에서 이재명이 조폭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사진 한 장을 공개합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걸 가지고 윤석열도 이재명이 조폭과 사무실에서 사진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공개한 장영하가 뭐라고 하냐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진 자기도 모른대요. 기자가 묻습니다. 법조인 출신인데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장영하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 사람을 내가 조폭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폭으로 의심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그 사진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더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진 속 인물은 조폭이 아니라 영어 강사인 정모 씨였어요. 그 사진을 찍을 당시 성남시장의 시장실을 개방적으로 운영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동네 꼬마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들어와서 그냥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사진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조폭과 이재명이 시장실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에는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물어요. 조폭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몇 차례 줬습니까? 그랬더니 장영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기자들이 다시 물어요. 이재명 후보 혹은 이재명 관련된 인물들에게 돈이 들어간 정황이나 근거를 보신 게 있습니까? 그러자 장영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코미디죠. 개콘이 망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더 웃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철민이 장영하에게 제보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박철민이 제보한 내용 중에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이재명에게 돈을 갖다 줬다. 내 친구들을 만나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장영하는 박철민의 친구와 통화를 합니다.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박철민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은수미,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돈을 준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난 적, 얼굴 본 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장영화도 황당해요. 아니 근데 왜 박철민은 나한테 당신을 만나보라고 한 겁니까?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건 박철민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 박철민한테 안 물어봤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영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데 박철민이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서 혹시 지금 박철민 돈 생각나서 이렇게 작전 치는 거 아닌가? 라고 장영화가 말을 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코미디죠. 장영화는 박철민이 하는 말이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오락가락하고 같이 돈을 줬다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친구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으면 박철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뻔한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장영화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무조건 이재명이 조폭한테 돈을 받았대요. 조폭과 연루가 되어 있답니다. 자신은 본 적도 없고 근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 말이 맞대요.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전직 법조인입니다. 이건 다분히 악의적이죠.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 깎아내리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말년을 이재명 발목 잡는 것으로 컨셉을 정했어요. 작년 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의 욕설 파일을 입수해서 기자회견에서 틀고 기자들에게 뿌리겠다라고 하고 다닙니다. 이들의 의혹이나 음모론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걸 또 쓰레기 언론들이 마치 무슨 큰 비리인 것 마냥 대서특필을 하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의 개 돼지님들이 총출동해서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나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 열심히 멍멍 꿀꿀 해다면서 퍼다 나릅니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욕을 한 것은 어쨌든 팩트니까 그 내용과 그 입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면 욕을 했다고 그냥 덮어놓고 깔 게 아니라 왜 욕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욕이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왜 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형수인 박 씨의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측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재명 후보는 7남매 중에 넷째인데요. 가족 호소문이라는 이 글은 7남매 중에 둘째인 이재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한번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고요. 이 글의 도입부에는 이재명 후보 가족의 과거사를 소개하는데요. 9식구가 매우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7남매가 모두 진학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들. 아버지께서는 청소부로 일하시다가 병을 얻으시는 바람에 5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다라고 하고요. 큰형님은 건설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한쪽 다리를 잃는 산재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누님은 요양보호사로, 둘째 형님은 청소회사 직원으로, 그 두 명의 동생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새벽 청소를 나가셨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가난했기에 진학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얻을 수 있는 직업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힘들게 사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넷째였던 이재명 후보는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며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산재를 당하고 이로 인해 이재명은 군면제를 받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7남매의 삶에는 큰 변화 없이 각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해요. 동생 중에 한 분은 분당에서 야쿠르트 아줌마였는데 이직을 하고 싶어도 오빠가 시장 당선돼서 좋은 데 가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듣기 싫어서 야쿠르트 배달 일을 하다가 옮긴 직장이 환경미화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과로로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위에서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바로 윗 형님인 셋째 이재선 씨가 결혼한 이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죠. 아버지 제사, 어머니 생신과 같은 가족 행사에도 불참하면서 가족들과의 왕래가 뜸해졌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재선 씨가 자신이 예수나 부처보다 위대하다라고 하고 아무에게나 욕을 하는 폭력성을 보였고 조울증,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신과 약물 치료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된 동생 이재명에게 접근해서 이런저런 청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집과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셋째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패륜적 행위를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한 것이죠. 여기서 그 문제의 발언, 여성 신체의 일부를 찍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 언론들과 그 멍멍 꿀꿀 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개돼지님들은 그 말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아니라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내가 낳은 어머니 무슨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합니까? 이게 제정신인가요? 아닌데, 그거 이재명이 한 거 맞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책을 좀 보세요. 아니면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대화도 좀 하고 바깥 공기 좀 마시고 사세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댓글만 달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가 저런 패륜적인 말을 한 건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무슨 구멍을 찍겠다라고 하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느냐라고 인용해서 되물은 겁니다. 형이 엄마에게 했던 말을, 그 말을 철학적 표현이라고 개드립 치면서 거든 형수에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진 거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면서 오간 말다툼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욕설이 담긴 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2012년, 2014년, 2016년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나 그들은 욕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돼지님들은 그걸 열심히 퍼나르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혹과 논란이 터질 때마다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겁이 난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요. 법원은 이재선에게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져요.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셋째 이재선 씨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가정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큰 자식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을 어머니가 구속시킬 수는 없다고 선처를 호소해서 이재선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치게 됩니다. 이재선 씨는 정신병이 심해져서 결국 2014년 11월 약 6주간 부인과 딸에 의해서 경남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형수라는 사람은 이재명이 시장 권력을 이용해 멀쩡한 자신의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대요. 지금도 개돼지들은 그렇게 선동을 하고 다니죠.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와 형수인 박모 씨의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박모 씨는 자신의 남편은 어머니를 때린 적도 욕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이 자신의 남편을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어머니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어머니께 법적으로 접근 금지당했던 서류들,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죠. 그리고 형수 박 씨는 이재명이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재선 씨의 입원에 부인 박 씨가 자필로 동의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해놓고는 무슨 이재명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쳐넣는다는 건지 자신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분간이 안 되시나요?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조금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개돼지들은 공개된 이 서류 증거들에 대해서 날짜가 순서가 안 맞네 어쩌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신고된 날짜는 언젠데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은 날짜가 언제다, 이거 순서가 안 맞는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긴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재선 씨의 폐륜이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래도요. 개 돼지가 머리를 써봤자 그냥 개 돼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죠.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7남매를 키우시며 청춘 다 보내시고 온갖 고생 다 하시느라 다리마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그 노모께서 친필로 쓴 글도 공개가 되었어요. 그 노모는 이렇게 적습니다.
셋째 아들 이재선은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라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완강히 치료를 거부한다. 정신 이상이 심해지면 특히 동생을 힘들게 한다. 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노모입니다. 그 노모에게 셋째 이재선도 넷째 이재명도 다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모가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런 글을 거짓으로 쓸까요? 이 글은 진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형님은 멀쩡하고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사이코패스다, 패륜하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당신들의 뇌구조는 그런 식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형이, 여러분들의 다른 형제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주면 폭행을 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상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를 어르고 달래시겠습니까? 당신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시고 온갖 고생을 하시며 기력이 쇠하셨는데 폭행과 폭언을 당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실 건가요? 요즘 개 돼지들은 그렇게 예의가 바른가요? 제가 그 상황이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했을 것 같고요. 눈앞에 있다면 주먹이 날아가고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사이코패스도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쌍욕을 한 게 문제라고요? 물론 국민 정서에 거슬릴 수는 있겠죠.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몇 차례나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왜 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배경 설명을 해주는 언론사는 거의 없어요. 그냥 욕을 했다라는 이 팩트만 갖고 그냥 이재명 후보를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패륜하다 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을 하려는 게 언론들의 목적인 것 같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쓴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치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한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 기억 때문에 팔순 노모는 가끔씩 먼 하늘 보며 눈물 흘리십니다. 주무시다 갑자기 놀라서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에게는 힘들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 죄인처럼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재명이가 처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도 오해를 받을까봐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있을 수 없는 패륜 행위를 저지른 셋째의 척까지 불러내 또다시 그 일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부모에게 패륜한 가족과 다툰 넷째를 패륜으로 몰기 전에 패륜한 셋째 부부와 이를 조장하고 악용하는 정치 세력과 국가가 더 나쁜 패륜 아닌가요? 이것이 가족의 호소문입니다. 정치 세력과 국가가 더 나쁜 패륜이다. 저는 이 말에 깊이 동감을 해요. 이재명 후보의 전과나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얻게 된 상처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결과만 놓고 까대기 바쁜 우리의 개돼지인들 지금도 어디선가 찌째명인이 뭐냐면서 댓글 달고 킥킥거리고 있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워딩을 쓰면서 이런 상황 설명 없이 그저 결과만 놓고 선동하기 바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이성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